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의 정책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뭐 경제, 사회, 정치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폭등시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급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좀 사라, 내 집 마련을 좀 해라, 그래서 완화의 정책들을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되면서 일부 부동산의 가격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풍선 효과, 그리고 지방까지도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죠. 최근 3년 안에는 정말 폭등이라고 할 만큼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꼭 부동산의 가격을 잡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일부 시장 경제 상황에 맞게 거래가 되면서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재화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부동산을 너무나 강력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 문재인의 정부와 이제 정반대의 부동산 공약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약들을 낸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규제책들을 내놓고 부동산의 가격을 잡지 못하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자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하고 둘이 냈던 공약들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뭐냐면 이재명 후보자 분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분도 그렇고 둘 다 부동산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많은 규제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의 공약들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약을 걸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공약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두 분 다 어떤 생각이냐면, 어쨌거나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만큼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일시적으로라도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런 공약들을 낸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공약을 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예측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선인의 그 공약을 좀 보기 전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또 집값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여전히 많이 오른 이 주택 가격에서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은 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는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주택을 여전히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대출의 규제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또는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주택들을 공급을 해주면 좋겠지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지어지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신축의 그런 아파트 물량들을 쏟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끔,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해가지고 주택의 가격이 정말 큰 폭으로 폭등을 한다? 그럴 개연성은 아주 많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빠르게 이제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관망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는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폭등을 한다, 뭐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시장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규제 완화 속에서 내 집이 정말 필요하거나 내가 살려고 했던 지역들에 매물이 없어가지고 못 샀던 분들, 또는 내 집 마련을 못했던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한테는 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은 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고, 지금 현재 2, 3년 동안은 공급 물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하면 당연히 주택의 가격이 조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년간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이 250만 가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라든가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걸었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이제 서울의 집값들이나 핵심 지역들의 재건축을 풀어주거나 재개발을 풀어주게 됐을 때는 이제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규제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핵심적인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민간 물량 건설사들이 나오거나 뭐 공공 재개발이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 만약에 도래하게 된다면 핵심적인 지역의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은 일부 가격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해가지고 이제 주택의 높이를 높게 지어가지고 많이 공급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높이 제한을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과 같이 1기 신도시 5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적인 입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신시가지로 변모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용적률을 뭐 크게 완화해 가지고 높게 지을 수 있게끔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통난이라든가 뭐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일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뜨거운 화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변화는 계속 변화하죠. 신축의 아파트의 수요가 많으면 이 신축의 아파트가 구축이 되고, 오랫동안 30년이 넘은 그런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또 곽강을 받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제 사이클링을 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강변에 있었던 아파트들,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 6층짜리, 뭐 7층짜리 이런 낮은 아파트들이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분이 많았던 주공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신시가지로 탈바꿈을 했죠. 그런 개발들을 본 사람들이 주공 아파트의 저층 아파트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매입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사이클링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시점인 것 같고,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신속통합 같은 그 추진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의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왔던 매물들이 싹 다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심조차 받지 않았던 이런 재개발의 빌라들, 재건축의 물량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250만 가구의 공급,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공급이 되는 시기, 이 시기가 과연 뭐 이 정권 안에 5년 안에 올 수 있을까? 일부는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에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물량들이 공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런 물량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세제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 이제 세금에 대한 부과가 너무나 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중과세를 배제하겠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2년 중과 배제에 따라서 물량들이 일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처분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나왔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지역에 물량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물량들을 내 것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지역의 물량들을 이제 처분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아마 처분을 일부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 이제 빠르게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그리고 LTV 20%에서 70%, 70%에서 80%로 완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TV뿐만 아니라 DSR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돼야지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출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전월세의 안정에 대한 그런 공약들을 보게 된다면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 전 월세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월세의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 집이 없으신 분들,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의 주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 월세의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이제 검토할 거라고 이제 공약을 했고,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부활하겠다.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 건설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해 가지고 저렴하게 전세나 월세로 서민들, 국민들한테 살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거보다 좋은 정책들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계점들이 있고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사업자 분들의 매물들을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임대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부활하겠다. 이제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또는 민간 건설사를 통해 가지고 주택들을 공급을 하면서 전 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분들의 매물들이 일부 많은 전 월세의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임대사업자의 그런 물량들이 전 월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런 전 월세 시장에 임차인들이 저렴하게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세제 혜택들을 완화시키지 않고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있던 세제 혜택마저도 폐지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임대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고 그렇게 저렴하게 월세를 주거나 임차를 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부활해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가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이제 정부가 못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도 활성화가 되어야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임대 물량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래도 내가 임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 가격들, 전세나 월세의 가격들이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측에는 그런 세금의 인센티브들,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부에서 만들어주면은 이런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전 월세의 안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상한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세 공제를 상향하겠다. 그리고 주거급여 현실화 및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서민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정화 기조로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폭락, 영끌족 파산, 새 정부 대출 완화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정부에서 대출을 완화하고 LTV의 완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높게 주택을 샀던 그런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연끌을 해가지고 샀던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LTV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SR의 완화 역시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주택이 필요하신 서민층들, 그리고 실제로 소득 수준이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출을 활용해서 이자를 납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LTV만 통해 가지고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대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으로 이제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완화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은행권하고도 이제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LTV는 그렇게 해줘봤자 DSR이 안 되니까 이거 하나만한 정책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타협점들을 찾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LTV만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소득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DSR을 적용해가지고 소득 대비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의 규제가 같이 이어지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이런 정부 정책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완화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는 항상 내 집 마련의 시기에 핵심적인 기준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었어도 이 완화하는 시점이 그 기준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완화책들이 나오는 시점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실현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들을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완화 시점이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면 좋은데, 청약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하기가 가점제라든가 아니면 추첨제를 통해서 운이 정말 좋아야지 내가 여건이 되는 분들이 당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이제 구축의 아파트를 사거나 경매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 분들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거마저 내가 팔게 되면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질 않고, 그리고 중과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런 완화책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 완화까지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취득세의 면제라든가 감면,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장 자체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공약들이 언제 시행이 되고, 그 시행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그 시행이 되게 됐을 때 완화 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서 나오는 이제 정책들의 기조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변화하는 지금 현 시점에 부동산 시장에 반드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